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성박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딸 소아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어릴 적부터 영민하여 약초에 능하던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약초 공부를 하였지요. 어머니, 이 풀의 이름은 뭐예요? 이것도 약으로 쓸 수 있나요? 그런 소아에게 병약하지만 다정했던 어머니는 친절하게 약초에 대해 설명해주곤 하였지요. 그 약초의 이름은 방풍이라고 한단다. 방풍은 몸의 체온을 올려주어 몸이 튼튼할 수 있게 해주지. 우와, 그렇구나. 그렇게 소아는 어머니의 약초에 대한 지식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헌데 나무꾼 일부터 소장농 일까지 하는 소아의 아버지는 늘 다치기 일쑤였지요. 그런 아버지를 정성스레 보필하는 어머니를 보며 소아는 아버지에게 약초를 으깨어 가져가곤 하였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다치신 곳에 바르면 좋은 약초를 으깨어 왔어요. 아이고, 아야. 아버지 왜 그러셔요? 많이 아프셔요? 우리 소아가 약초를 얹어주니 벌써 다 나은 듯 하구나 하하. 아버지는 어린 소아가 자신을 걱정하여 약초를 으깨어 주는 것이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척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지요. 콜록, 콜록. 어머니 괜찮으셔요? 소아는 어린 몸으로 어머니를 부축하였지만 작고 여린 소아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소아를 안쓰러운 얼굴로 쳐다보며 미소를 짓곤 하였지요. 괜찮단다, 소아야. 어미가 몸이 약해 우리 딸 걱정을 많이 시키는구나. 제가 약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어린 소아 마음이 어여뻐 어머니는 소아 앞에서는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착한 우리 딸. 어머니는 사랑스런 소아의 발그레한 볼을 쓰다듬어 주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아는 약초를 가지고 홀로 사시는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곧불에 걸리셔서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약초를 말려왔어요. 이거 뜨거운 물에 푹 우려 드셔요. 아유, 또 뭘 이런 걸 고맙다, 소화야. 그렇게 소아는 이웃집까지 신경을 쓰는 착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한 해가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돌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지요. 소아 어머니는 결국 몸에 난 종기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어린 소아가 걱정할까봐 병이 깊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작고 여린 소아는 어머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소아는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지요. 그리하여 소아는 자신이 좀 더 약초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소아는 장터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소아야, 저번에 준 약 너무 좋더구나. 상처가 벌써 아물었어. 정말요? 너무 다행이에요. 다음번에 다치시면 또 말씀하셔요. 소화가 준 약 덕에 우리 아기 배고리가 금방 나아서 너무 고맙구나. 이건 답내라고 하긴 뭐하고 아버지랑 저녁에 무쳐 먹으렴. 장터 상인 아줌마는 고맙다며 소아에게 시금치 한 단을 주었습니다. 소아는 감사 인사를 하고 시금치를 받아 가게를 나왔지요. 헌데 시장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아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았지요. 아니 옷도 이리 귀한 옷을 입은 처자가 무슨 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담? 괜히 구해줬다가 오해받을라. 후딱값세. 시장 저작거리에 누가 봐도 귀티가 나는 양반옷을 입은 아씨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괜히 화를 입을까 두려워 그저 구경을 할 뿐 도움을 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지요. 잠시만 비켜보세요. 소아는 아씨를 안고 안색을 살피고 나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데리고 집으로 어서 가야겠어요. 그래. 일단 집으로 가자꾸나. 소아는 모셔온 아씨 머리에 찬 수건을 얹고 몸 이곳저곳을 확인한 다음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씨는 눈을 뜨게 되었지요. 여기는 어디지요? 아씨 정신이 드시나요? 지금 시간이 어찌 되느냐? 사흘이나 정신을 잃으셨었습니다. 혹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어디 양반가 여식의 몸에 대해 물어보는 게야? 손발은 차지만 속에 열이 많으신 듯 합니다. 제가 약초를 말려둔 것이 있으니 꼭 챙겨가셔서 다려 드시어요. 제가 시장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소아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던 아씨는 조용히 소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장 저작거리까지 돌아간 후 아씨는 쌩안이 가버리고 말았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아는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애써서 갖고 온 작물이 모두 말라 죽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한탄을 하고 있었지요. 힘내세요, 아버지. 제가 양반가에 들어가 식모살이로 올해 소작료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니 얘야, 내가 어떻게 너를 식모로 보낼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소아가 16세가 되던 해의 흉작으로 인해 아버지는 소작료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소아는 아버지의 소작료를 대신하기 위해 양반가의 식모살이를 가게 되었지요. 소아가 식모살이를 가게 된 양반가에는 이미경이라는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몸이 약한 이미경은 집안에서 온갖 치성을 들여보아도 몸이 낫지를 않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을 치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어찌 해야 할지 부모님들은 늘 고민에 차 있었답니다. 도련님의 안색은 늘 파리에서 꼭 산송장을 보는 것 같아 몸이 차신 것일까? 그런 도령을 보며 소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아는 이미경 도련님 방을 찾아가 말했지요. 저 도련님, 너는 누구냐? 저는 올해 소작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잠시 식모살이 중인 소아라 합니다. 혹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에 대한 공부를 하였는데 제가 다려온 약을 한번 드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침술사도 내 지병을 고치지 못하였는데 고작 내까지 계집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냐? 도령이 짜증내듯 말하자 소아는 넙적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평소 아버지와 마을 분들에게 종종 약을 다려드리곤 하여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주제가 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뛰쳐나가는 소아를 이경이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내 약초물을 마셔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내 지병이 지금보다 악화가 된다면 넌 경을 치게 될 것이야. 네네, 최선을 다해 고쳐보겠습니다, 도련님.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흘러 이경은 소아의 약을 먹은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경의 파리하던 안색은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고 속에 올라오던 한기가 잦아드니 기침도 하지 않게 되었지요. 영감, 요새 이경이의 안색이 꽤나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번에 다른 마을에서까지 모셔온 침술사의 실력이 아주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려? 허허, 부인, 우리가 노력한 보람이 있었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미경은 꾹 다물었던 입술을 떼며 말했지요. 그 침술사의 덕이 아닙니다. 아니 이경아, 이건 무슨 소리니? 소장농의 딸로 있는 식모아이가 제게 약을 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니 관절이 쑤시지 않고 몸에 한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 덕입니다. 그러자 이경의 어머니는 안색이 파래지면서 질색팔색을 하며 말했지요. 무엇이라고? 의원도 아니고 침술사도 아닌 자의 약을 받아 먹으면 어쩌자는 것이야. 하지만 어머니, 제 안색을 보십시오. 이는 그 아이 덕이 확실히 맞습니다. 내 안색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나 검증이 되지 않은 식모의 의약수를 믿기는 어렵구나.
그렇게 이미경은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이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덕이라고 믿고 좀 더 약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늘 아들 걱정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양반가 사람들은 아들의 몸이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에 소아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렇게 소아의 능력이 인정되는 듯 하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경이 돌연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의 화가 난 이참봉 부인은 이미경의 신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소아를 불러내 밀치고 다그치며 바락바락 화를 내었습니다. 이 망측한 계집, 내년이 먹인 약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구나.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망태로 말아 매우쳐라.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소아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참봉어른, 제발 저희 소아를 살려주십시오. 납작 엎드려 비는 아버지 옆에 선 소아는 일어나 침착하게 말했지요. 제가 도련님의 상태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도련님을 성심성의껏 치료하였습니다. 대감 마님. 임참봉과 부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자 두 눈을 질끈 감고 말했지요. 좋다. 그동안 내 공을 인정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지. 허나 이번에도 차도가 없으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그렇게 마지막 기회를 얻은 소아는 이미경의 몸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도령님의 몸에 난 종기가 몸의 병을 돌게 하여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이셔요. 이번엔 제가 살릴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어요. 그렇게 양반가에서는 당장 경을 치겠다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소아는 도령의 상태가 어머니와 같은 병임을 알게 되었지요. 제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뜨거운 물과 제가 말려놓은 약초물을 계속 따려 문 앞에 둬주셔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방문은 여시지 마시고 저와 도련님 둘만 방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디 천한 계집년이 양반과 도령과 일주일 동안 밤낮을 지새겠다고 하는 것이냐? 애초에 내년 때문에 내 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것인지 어찌알꼬. 그렇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는 천한 계집과 양반가 자제를 한 방에 일주일씩이나 같이 두는 것은 이 나라 조선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만약 제가 도련님을 살리지 못할 경우 일주일 뒤 앞마당에서 제 죄를 인정하여 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사색이 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지만 소아는 같은 이유로 죽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는 몇 년이고 같은 병을 가진 이들을 돌보아 왔기에 이경을 살리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지요. 영감, 지금은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저리 자신하니 우리 이번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번 맡겨보심이 어찌하신지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한 말인 만큼 내 아들을 꼭 살려내야만 할 것이야. 그렇게 소아는 일주일간 이미경의 종기를 불리고 터뜨려 입으로 고름을 빼고 치료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이미경은 결국 극적으로 살아나 쾌차하게 되었지요. 고맙네. 자네가 그렇게 자신한 이유가 있었군. 내 아들을 살려주어 너무나 고마워. 양반가에서는 소아에게 고맙다며 이미경의 전담 의녀로서 약초를 계속 다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몇 년치 소장료도 변제해 주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이미경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소아를 불렀습니다. 내 목숨을 이리 여러 번 구해 주었는데 난 내 이름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제 이름은 소아라고 합니다. 갑자기 소아의 볼이 불그스름한 능소아가 피어나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이미경은 다음 해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머리에는 임금이 내린 탐스러운 주홍빛의 능소아 꽃이 달린 어사화를 쓰고 금이환양을 하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장하구나 우리 아들.
양반과 이미경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장원급제를 하자 너무 기뻐 잔치까지 크게 벌렸지요. 한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소아는 성박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어느 날 소아를 지나치던 양반가의 아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입으셔요. 소아는 그런 아씨를 몸던져 받아내다가 같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어딜 보아도 귀한 양반집 아씨의 차림이었지만 주변에는 아씨를 모시는 하인은 한 명도 없었지요.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오래전 시장 저잣거리에 쓰러져 있던 아씨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자 소아는 일단 이미경 집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아씨를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아씨 일어나셨나요? 넌 누구냐? 지난번과 같이 길바닥에 쓰러지시길래 제가 아씨를 메시고 일단 이곳으로 왔습니다. 먼저 이 약을 좀 드셔보시겠어요? 소아는 아씨에게 약을 건넸지만 아씨는 그 약을 던져버렸지요. 너같이 천한 것이 달인 약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받아먹겠느냐?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한 것은 맞으나 아씨의 몸이 나아질 수 있는 약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지요. 이까짓 집의 의녀가 뭐라고? 나는 이만 가보겠다. 방문을 나가려던 아가씨는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참봉 영감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참봉얼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병판대감의 딸이 아닌가? 우리 집엔 어인일이지? 그것이. 아씨 안색이 좋지 않은 듯하여 약초를 드리기 위해 제가 모셔왔습니다. 아씨가 머뭇거리자 소화가 나서 말했지요. 자신이 의녀라고 하여 따라와 보니 참봉얼은 집의 식솔이었나 봅니다. 허허, 사실 우리 이경이 몸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지만 바로 이 아이 덕에 목숨을 구했었지. 우리 집엔 보물 같은 아이야. 그러자 병판대감의 딸은 놀란 듯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딜 봐도 허름한 옷차림의 계집아이가 자신이 의녀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이 아이가 참봉얼은 집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네. 혹 내 몸이 좋지 않다면 이 아이를 잠시 데려가 몸조리를 해도 괜찮아. 너는 병판대감의 하나뿐인 여식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임참봉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자 병판대감의 딸은 눈에 망설임이 가득 찬 채로 소아를 보며 고민을 하였지요. 참봉어른의 말이라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천한 천민에게 맡기는 것은 뼛속까지 양반 가문의 자제로 자란 아씨에게는 꽤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는 아버님과 한번 상의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요?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던 아씨는 병판대감인 아버지와 상의 후 말하겠다 하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내가 여러모로 우리 집에 도움이 되는구나. 임참봉은 소아의 능력을 칭찬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보다 돌아간 아씨가 오히려 걱정이 되었지요. 한편 집으로 돌아간 병판대감의 딸은 곧장 아버지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판대감은 딸이 몰래 저잣거리에 나간 것에 화가 나 딸을 무척 나무라고 말았지요. 너는 몸도 약한 것이 어딜 그리 돌아다니는 것이야. 거기다 또 무엇이라고? 어찌 천한 것에게 내 몸 상태를 보였단 말이냐? 괜히 소문이라도 나서 다른 집안에 내 몸 상태가 알려지면 내 혼사길까지 막히는 것을 모르는 게야. 당분간 방문 밖으로 나올 생각 말거라. 병판대감은 여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실 속 화초로 곱게 자라 좋은 사위에게 시집가는 것이 딸의 최대의 행복이라 생각하였지요. 그리하여 병판대감은 자신의 딸을 방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둬버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뼈대 있는 양반인 만큼 자신의 채통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던 병판대감이 어느 날 갑자기 임참봉 집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의녀를 좀 불러주시오, 참봉. 한쪽 신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참봉집으로 뛰어온 병판대감은 소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병판대감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 집이 난리요. 내 여식이 조금 아픈가 싶더니 온 마을에 의술사를 불러도 차도가 없소. 이러다 일을 치르고 말겠소. 병판대감은 사색이 된 채로 소화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게 해달라며 참봉에게 빌었지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여봐라, 그 아이를 얼른 데리고 오너라. 임참봉은 아들 이경이 몸이 약해 늘 걱정했던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흔쾌히 소화를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병판집에 도착하자마자 병판의 딸을 살피던 소화는 갑자기 놀란 듯 천을 입으로 틀어막고 모두 방에서 나가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이 방에서 나가세요. 이게 무슨 병이길래 이러는 것이냐? 마진입니다. 마진이라니. 이 아이는 나이가 다 찼느니라. 마진은 홍역으로 보통 어린아이가 걸리는 병이었지요. 하지만 몸이 워낙 약하던 병판의 딸은 저작거리를 몰래 마실러 왔다가 마진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대감님, 지금부터 제가 부탁드리는 일을 모두 해주실 수 있나요? 소화는 병판대감에게 허리 숙여 말했습니다. 그래, 말만 하거라. 내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아가씨가 있는 별채 근처로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만약 식솔 중 어린아이가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다리는 약을 일주일간 먹게 해주세요. 아니, 나는 내 딸을 살리려고 널 데리고 왔건만 그깟 하인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느냐? 모두를 위함입니다. 아가씨를 위한 약 또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씨와 접촉해 이미 옮은 사람이 있다면 이후 아씨께서 다시 병을 옮게 되었을 때 더는 손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화는 소신껏 모두를 살릴 방도에 대해 이야기하였지요. 그리고 병판대감은 건강한 성인으로 소화를 도와 약을 다려 아씨와 접촉한 이들에게 약을 먹이라 하였지요. 소화는 열이 들끓는 아씨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열독 배출에 좋은 약을 다려 밤새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잠도 자지 않고 아씨를 보필하던 소화는 어느새 헬스케져 얼굴이 꽤나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휴, 그래도 이제 열독은 다 떨어지신 것 같은데. 소화는 여느 날과 같이 아씨 얼굴을 물에 적신 찬수건으로 꾹꾹 눌러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씨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소화는 침착하게 아가씨의 몸 상태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몸을 세워 소화가 주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병판대감의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대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는 밖으로 나가 병판대감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병판대감은 소화의 말을 듣고 불이 나게 여식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이고, 우리 딸이 드디어 살아났구나. 그동안 사경을 헤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병판대감은 살아난 딸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니, 그런데 그런 소화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경이 소화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지요. 소화도 그런 이미경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연 하늘이 아득해지며 소화는 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힘겹게 겨우 일어난 소화 곁엔 이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남을 돌보느라 너 자신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구나. 아직 아씨에게는 제가 필요합니다. 벌떡 일어나 병판대감의 집으로 가려는 소화를 이미경은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경의 얼굴에는 속상함이 역력하게 보였지요. 도대체 며칠이나 밤을 새었길래 과로로 쓰러질 수 있는 것이야. 이미 밤이 늦었으니 내일 가도 늦지 않아. 병판대감님 집에는 내 의원을 보내놓았다. 내 덕에 목숨을 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더구나. 아씨의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오늘 저녁 미음도 조금씩 드셨다고 한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소아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싱긋하고 웃을 수가 있었지요. 그걸 본 이미경은 가슴이 뭉클하고 크게 일렁였습니다. 너는 일주일간 이 방에서 나오지 말고 회복부터 하거라. 그래야 내게도 병판대감님의 여식에게도 약초를 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제 스스로 약초물을 잘 다려 마시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련님. 소아는 이미경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듯 그저 아씨가 쾌차하고 있다는 소식에 싱긋 웃음 지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몸에 커다란 종기가 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이들이 모두 달라붙어도 임금의 종기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궐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이것은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입니다. 올해 농작물이 흉작인 것부터 징조가 보였던 것이지요. 대제사를 지내도록 합시다. 하늘이 노한 것이니 노여움을 풀어야 하지 않겠소. 조정에서는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한눈에 자신의 종기와 같은 것임을 알아보고 병판대감에게 말했지요. 저와 같은 병입니다. 그러니 소아가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판대감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미경을 데리고 임금을 아련하였지요. 전하, 그 종기를 낫게 해줄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줄 여인을 안다고 그랬느냐? 그래, 용한 무녀인 것이더냐? 제사를 지내고 치성을 드리면 되는 것이야. 아닙니다. 그 여인은 천안 소장농의 딸로 그저 저희 집 식모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와 같은 병을 앓았을 때 꼼짝없이 죽을 뻔한 저를 살려냈습니다. 현재 전하의 병을 낫게 해줄 의인은 그 여인뿐인 것 같습니다. 이미경의 말을 들은 임금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딜 지금 천안 소장농의 딸 따위가 지존인 나를 고칠 수 있다 말하는 것이냐? 무엄하다. 임금은 역정을 내며 당장이라도 이경을 내칠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병판대감이 말했지요. 주상전하, 그 아이가 전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소인 감히 간청드립니다. 마진으로 죽어가는 제 딸을 살려냈고 그 지독한 병이 제 여식을 삼키었지만 제 지파인 어느 하나도 마진을 옮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여식과 접촉한 아이들에게 모두 약을 다려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믿고 그 아이의 치료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경과 병판대감은 임금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심하던 임금님이 입을 떼고 말했지요. 그래, 좋다. 내 그대들을 믿어보겠노라. 그러니 그 아이를 불러 이 병을 고쳐보도록 하라. 그리하여 이미경은 소아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너무 긴장 말거라. 너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병든 전하를 보살펴드리면 된다. 궐 앞에서 입궁을 하기 위해 얼굴을 덮고 서 있는 소아를 보며 이미경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소아는 그런 이미경을 보며 결에 찬 듯 말하였지요. 저처럼 천한 것이 주상전하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입궁한 소아는 몇 날 며칠 임금을 치료하였는데 이경이 말하던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있었지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미경 자네는 일주일 만에 차도를 보였다고 일절에 분명 말하지 않았었나?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 차에 호전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천안 소장농의 딸이 지존하신 전하의 병을 고칠 리가 만무했던 것이야. 그렇게 임금이 없는 조정에서는 대신들끼리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주상을 위해 이제라도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난리들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은 임금과 조정을 능멸한 소아를 당장 잡아들여 능지처참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도 임금은 차도가 없었고 소아는 끌려나와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소아가 걱정된 이경은 소아를 만나기 위해 옥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전하께서는 도련님과 조금 다른 모양의 종기가 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는 지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아온 약초에 대한 지식으로 이 병을 고쳐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고 보름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임금에게는 이경과 다른 한 가지 병이 더 있기에 보름의 시간을 더 준다면 살릴 수 있다고 소아는 말했습니다. 사실 이는 소아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경의 목숨 그리고 이경의 집안 모두의 목이 달린 일이었지요. 이미경은 소아의 확신에 찬 눈을 보며 자리에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미경은 아버지 그리고 병판대감과 함께 대전 앞에서 엎드려 간청을 드렸지요. 흰 옷을 입고 상투까지 풀은 채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목숨 걸고 간청하는 병판대감과 이미경을 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소아는 옥에서 풀려나와 다시 임금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아가 임금을 치료하는 보름 동안 이미경과 아버지 그리고 병판대감은 식음을 전폐한 채 대전 앞에서 무릎을 풀지 않았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소아를 믿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너를 살릴 때 자신의 목숨을 걸었었다. 그리고 성공했지. 나 또한 그 아이를 믿고 싶구나. 나도 그 아이를 믿소. 내 여식을 살려내는 것을 보고 어이보다 낫다고 판단했소. 그렇게 보름이 다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쾌차하셨다. 그제서야 세 사람은 안도를 하였습니다. 여차하면 세 사람 모두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이미경과 병판대감은 임금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지요. 네, 그대들 덕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임금은 생명의 은인이라며 이미경과 병판대감에게 큰 포상을 해주려 하였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두 그 여인의 총명함과 끝없이 약초에 대한 공부로 새로운 병임에도 자신의 지식으로 전하를 살려낸 것입니다. 허니 상을 내리시려거든 그 여인을 궐해서 약초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의녀로 삼아주심이 현명한 처사일 줄 아뢰옵니다. 그래, 자네의 말이 옳다. 내 목숨을 살린 그 아이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의녀가 되어 내 곁을 지킬 수 있게 하겠노라. 이미경은 자신에 대한 포상을 거부하고 오로지 소아만을 위해 주상전하에게 주청을 올렸습니다. 그리하여 소아는 어이반열에 오른 의녀가 되어 궐에서 약초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었지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소아는 국내 의녀가 되어 말린 약초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에서 이제는 어엿한 궁궐의 의녀가 되어 있었지요. 소아는 약초를 만지다 말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지존하신 전하의 몸을 고쳤어요. 이는 모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덕입니다, 어머니. 소아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임금의 병도 고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머님의 병을 고쳐내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어머님, 하늘나라에서는 건강히 잘 계시지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셔야 해요, 흑흑. 소아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아는 어머님이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었지요.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게야? 갑자기 이미경이 들어와 소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아는 깜짝 놀라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지요. 정말 감사드려요, 도련님. 제가 뭐라고 저를 믿어주시고 도련님 목숨까지 걸어주시다니요. 소아야, 능소아라는 꽃을 아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양반의 꽃이라 불리우는 꽃이지요. 그럼 왜 양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지도 아느냐? 꽃이 한 번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지조를 상징하여 능소아라고 불리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뜻도 있지. 하지만 나는 넘어오를 능, 하늘소라고 하여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기에 능소아라고 생각한다. 내게는 소아 내가 꼭 능소아 같구나. 너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지존하신 전하까지 살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저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병으로 죽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지요.
그래, 그 마음이 갸륵하다. 나의 소아야. 그래, 그런 너의 마음이 내 목숨을 이리 여러 번 살려주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백년해로 해보지 않겠느냐. 이미경의 말에 소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소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경은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말거라.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지키고 또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소아는 이미경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아주 성대한 혼례를 올렸지요. 임금도 소아의 혼례 날에 도승지를 보내 진심을 담은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소아 아버지는 그런 소아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자랑스러운 우리 딸 소아를 말이여. 이 자리에 당신이 없는 것이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려. 그렇게 능소아를 닮은 소아의 불그스름한 볼과 미소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화창한 봄날, 하늘에서 어머니도 소아의 혼인을 축하해 주는 듯 하였지요. 소아는 평민 신분으로 태어나 자신의 삶을 바꾼 조선의 훌륭한 의녀가 되었답니다. 옛말에 창천불부고시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애써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소아가 애써 노력을 다하는 것을 하늘이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